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요 기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이제 확 준다. 집 매도 계획을 접고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그 이유가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요 주택 수에서요. 가액 기준으로 그리고 종부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 6억이 아니라 9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액이 낮은 주택을 내가 이제 여러 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겠죠. 다주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커지게 되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있어가지고 매물을 막 이렇게 내놓으셨던 다주택자 분들은 그런 주택들을 다시 걷어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제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종부세 부담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일부를 증여 또는 이제 매도하려고 했던 다주택자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종부세가 중과가 되면은 몇 천이 아니라 뭐 억 단위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을 아예 들고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매도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 종부세 부담이 올해 내년에는 많이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매각보다는 다시 보유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팔게 되면 다시 사기가 매우 어렵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1일에 발표한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내용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종부세 세제 개편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 그러니까 가진 주택 수의 공시가격을 다 더했는데 그게 이제 30억 원 정도 되는 2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 종부세 부담액을 계산을 해보면은요, 올해 무려 7,100만 원을 내게 되는데, 이게 내년에는 1,400만 원으로 5,600만 원 가량이나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종부세 부담으로 매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 변동 사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 뭐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를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왼쪽이 개정 전이고 오른쪽이 이제 개편 후입니다. 그래서 금액대를 보면은 22년도, 23년도 기준인데 이것도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뭐 1,900만 원 가량 이렇게 내년도에는 줄어들게 되는 걸로 시뮬레이션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 채일 경우 말고 이게 두 채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유세가 절감이 되는 액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편 전하고 후를 나눠서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한 9,900만 원이었던 게 5천만 원대니까 4천만 원 가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이게 내년에는요. 원래는 1억 넘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은 3천만 원대까지 줄어들게 되죠. 무려 마이너스 9,500만 원까지 줄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소득이 많으신 분들도 1년에 보유세를 막 이렇게 1억 이상씩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을 고려하셨던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사실 1억 2천이 아니라 3천대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매도가 아니라 이제 보유를 하게 되겠죠. 이런 아파트들은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래서 매도보다는 보유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빅스텝의 가팔라진 집값 하락에도 일부 지역입니다. 요 이천이나 평택, 서초는 상대적으로 뭐 꿋꿋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천시하고요, 평택시, 파주시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올랐습니다. 전주 대비 좀 올랐고요. 특히 이제 이천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랐어요. 이천시는 수도권 내에서도 비규제 지역에 속해 있고 일부 이제 대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에 직주 근접에 해당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반사이익이 있어가지고 풍선효과가 나서 시세가 조금 오르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서초구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여있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갭으로 사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거래가 되면은 뭐 매물도 많이 없겠지만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중반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분께서 이제 사연을 주셨고요. 직장의 위치는 모두 판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분하고 신부분 모두 판교가 직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은 판교에 이 작은 오피스텔 하나 사서 신혼집을 하고 청약에 개선 도전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저축과 주식 투자로 한 3억 정도의 자본이 있고요. 뭐 추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1억까지는 가능하다. 예부 신부님도 저축은 1억 정도 한 상태이고 역시 추가 신용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1억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의 핵심은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뭐 청약을 계속할지 뭐 성남이나 분당 내에 지금 소형 아파트를 하나 살지 뭐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혼인신고는 좀 미루시고, 그렇게 되면은 명의가 두 개가 되게 되죠. 무주택 명의가 두 개가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모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분께서는 예비 신부님 정도 되겠네요. 예비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사서 청약을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제 추첨제를 하셔야 되겠죠. 가점은 낮을 테니까. 그리고 다른 한 분의 명의로는 성남 내에 기축보다는 지금 자본이 뭐 3억에서 4억 많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입주권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내가 굳이 오피스텔에 같이 거주를 하면서 여기를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올 하반기 입주니까 상생 임대로 전세를 맞추게 되면은 내가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비과세까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판교의 작은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판교 내 작은 오피스텔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분당이죠. 분당 이제 정자역이 있는데, 정자역 쪽을 저는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한번 같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신 데가 이제 판교예요. 뭐 직장이 판교시니까 판교에 네이버로 이제 오피스텔을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오피스텔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많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원룸형의 소형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원룸형의 소형 오피스텔은 수요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오르긴 어렵고, 그렇다고 뭐 투룸을 뭐 살 수도 있겠지만은 해당 일대가 투룸이 사실 굉장히 좀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사게 되면은 그만큼 많이 올라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굳이 내가 오피스텔을 사서 거주를 하면서 뭐 청약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좀 시세가 올라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피스텔을 좀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정자역이 이렇게 있죠. 정자역 내에도 보면은 이런 오피스텔들이 꽤 많습니다. 바로 건너가 이제 일기 신도시니까, 일기 신도시 인근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이 되면은 이주 수요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소화가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오피스텔까지도 이제 수요가 넘어올 수도 있는데 그 수요가 뭐 원룸형보다는 사실 투룸, 쓰리룸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근데 쓰리룸은 굉장히 비싸니까 한 투룸 정도 보셔도 일기 신도시의 향후의 이주수에 맞춰가지고 이런 전세가가 매가를 좀 끌어올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보면은 뭐 여러 매물들이 있겠지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이렇게 방이 2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정도 하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오죠.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시세를 보더라도요,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3억대 중반 정도였던 게 시세가 뭐 6억까지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물론 아파트만큼의 시세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3억대에서 6억 가까이 이렇게 시세가 올랐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런 괜찮은 오피스텔도 잘만 고른다, 투룸으로 잘만 고른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해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게다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대규모 이주 수요입니다. 이 이주 수요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인근에 이런 좀 거주가 어느 정도 가능한 방 개수가 2개 이상 있는 이런 오피스텔들로 수요가 많이 몰릴 것이다. 많이 몰리게 되면은 전세가가 매가를 끌어올려서 시세를 올려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지를 오피스텔 투자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주하시면서 무주택 명의를 유지하면서 이제 청약을 이제 도전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고, 이제 나머지 한 분의 명의가 또 남잖아요. 가만히 계시지는 마시고, 저는 이제 성남 내를 보시면은 입주가 곧 임박한 단지가 있죠. 최근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경제 상황상 봤을 때 시세를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긴 하는데 이런 단지들은 이제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하고 입주장이 마무리가 되면은 더 이상 이 시세는 아닐 거라고 예측이 되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을 우선해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당장 필요한 자금이 한 3억 정도, 그리고 입주 시점에 전세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3억에서 4억 정도면은 이런 한 25평의 신축 아파트를 성남 내에 이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시세를 보더라도 바로 위에가 이제 산성역 포레스트리아를 예로 들어가지고 뭐 시세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25평 기준으로 거래가 된 게 한 11억 넘게 거래가 됐다 보니까 바로 아래 지역이 한 8억 5천 정도에 산다라고 하면은 안전마진으로만 봤을 때는 뭐 2억에서 3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지들도 있으니까 한 분의 명의는 오피스텔에서 청약을 하시고 다른 한 분의 명의는 입주가 빠른 입주권을 사서 안정적으로 시세도 올려가면서 자산을 한번 불려보자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기재부에서 22년 세제 개편안 발표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종부세 부담 매물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똘똘한 다주택 선호로 바뀔 수 있는 기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빅스텝 여파로 수도권 하락 속에서 일부 이천이나 평택, 파주 이 경기 일대는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서울은 유일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서초구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30대 중반의 예비 신혼부부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제 의견은 혼인신고를 좀 미루고요. 한 분은 일기 신도시 내에 오피스텔 이제 방은 2개짜리 이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추첨제 청약을 이렇게 계속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처해지는 오피스텔도 가지고 계시면은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뭐 청약이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성남 내 입주권을 좀 매수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또 자산을 불려보시고, 게다가 뭐 입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상생 임대 조건을 맞추게 되면, 전세를 맞추게 되면은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